자폐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그 눕는 거에 대해서 또 이상한 그 반복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자폐증이란 그 이제 서로 상호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에 그 문제가 아마 되는 이런 것을 아마 자폐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마 특징이 고집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집이 아마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폐증의 그 원인은 대부분은 정확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단 발달이 늦어요. 특히 언어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지적 장애가 오는 경우가 아마 70% 이상 아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련하고 연관된 어떤 경련성 질환이 30% 이상에서 아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자폐증이 뇌하고 관련되는 거는 아마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폐증에는 세 가지 그 행동의 그 문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관계에 장애가 보이는데 가장 엄마가 정확하게 느끼는 것은 애기랑 엄마랑 그 눈 마주침이 없는 걸로 아마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이 늦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언어가 이제 발달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동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없이 반복만 하는 아마 고집스러운 그런 장애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침이 없고 혼자 논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특징적인 아마 그 증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만 늦은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 어떤 물체 아니면 어떤 대상이 집착적으로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안아주려고 하면은 그런 그 애착심 자체가 없고 그 안아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 많이 아프다 아니면은 많이 예기치 않은 어떤 행동으로 이제 놀랄 정도 뭐 그 심각한 거 아니면은 일단 반응이 없어요.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이제 그 증세는 되게 말을 할 나이가 됐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에 그 단어가 나오지 않고 소리만 아마 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또 좀 늦는다는 거, 늦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말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이 억양이 있어야 되는데 억양이 없이 아주 소리가 작거나 아니면은 그 주위 환경에 전혀 맞지 않게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아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꼭 그 외국에 간 그런 느낌의 억양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떤 특정 그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증세로 이제 행동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마 특징적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막 계속 어떤 물체를 계속 돌린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놀이로 생각이 안 되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걷는 거를 보면 발꿈치로 까치발로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몸을 좀 이상스럽게 흔들면서 아마 걷는 이제 이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게 흔히 걸어 다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이게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되게 머리가 막 아프도록 이 머리를 갖다가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괜찮을까 할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머리를 막 부딪히거나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폐증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